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의 일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평범한 4인 가족이에요. 남편과 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있죠.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니더니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진지하게 미대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죠. 아들이 처음으로 미대 진학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예술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그 눈빛은 단순한 흥미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진정한 꿈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화가가 되고 싶어요. 미대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언젠가는 제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우리 부부는 아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래.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열심히 해봐.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우리 가족은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아들은 매일 미술 작업을 하며 점점 더 자신의 세계에 몰두했고 가족들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들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아들의 방을 찾아가곤 했어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그리고 있니? 라며 조심스럽게 묻는 남편의 목소리에 아들은 항상 열정을 담아 자신의 작업을 설명했죠. 남편은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의 의미와 기술적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하느라 늦게까지 아들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죠. 이런 대화는 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실 한켠에 아들의 미술 작업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방 안에는 각종 미술 도구들로 가득 찼죠. 크레용에서 시작해서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까지 그리고 각종 붓과 팔레트, 이젤까지.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전문적인 도구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아들의 미술 준비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야외로 나가 풍경화를 그리기도 했죠. 아들의 열정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딸도 오빠를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남편도 퇴근 후에는 아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봄, 우리 가족이 함께 벚꽃 나들이를 갔을 때예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분홍빛 벚꽃들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우리 가족은 공원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공원 한켠에 이젤을 펴고 붓을 들었죠. 엄마, 아빠, 저기 보세요. 저 벚꽃나무와 연못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그림으로 담아볼게요. 아들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로 잔잔한 연못이 있고 그 위로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죠. 아들은 그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붓놀림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지함과 열정이 담겨 있던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새삼스럽게 아들의 재능과 열정에 감동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들이 그린 그림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림을 볼 때마다 그날의 따뜻했던 햇살과 벚꽃 향기, 그리고 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떠올라요. 또 한 번은 아들이 학교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을 때예요. 그날 아들이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쑥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엄마, 아빠,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아들의 말에 우리 가족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외식을 하며 아들의 성과를 축하했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은 대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주제가 미래의 나였다고 해요.
저는 미래의 제 모습을 화가로 그렸어요. 작업실에서 큰 캔버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특별했어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리는 그림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았어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의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아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물었죠. 그래, 너가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응,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까지 저희 모든 시작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아들의 꿈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날이 갈수록 그림 실력이 늘어갔고 우리 가족의 유대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시누이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쌀쌀한 가을 날씨가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숲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아들은 곧 있을 미대 입시를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고, 딸은 친구 집에 놀러 갔죠. 집 안은 조용했고, 가끔 아들의 방에서 붓이 캔버스에 닿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날 아침,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작업을 시작했어요. 미대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때 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아들의 눈에서 긴장감과 동시에 열정이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은 정물화 연습을 할 거야. 입시에서 정물화가 나올 확률이 높대. 그래, 열심히 해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미대 입시가 다가올수록 아들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실기 시험과 포트폴리오 준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죠. 그러던 중 아들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자꾸 의심이 들어. 라며 한숨을 쉬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 한켠이 조여지는 느낌을 받았죠. 아들, 잠깐 쉬는 건 어때? 미대 입시는 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언을 해줬어요.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질 뿐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혹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건강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조금 놀랐죠.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누이와 조카였어요. 시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반갑게 맞이하기로 했어요. 어머, 어쩐 일이야? 올 줄 몰랐네. 어서 들어와. 문을 열자 쌀쌀한 가을 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시누이는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7살 남짓한 조카는 귀여운 곰돌이 모자를 쓰고 있었죠. 언니, 오랜만이야. 지나가다 들렀어. 조카는 어디 있어? 시누이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지금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 미대 입시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 말을 듣자 시누이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에이, 무슨, 내가 얼마 만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조카, 고모 왔다. 시누이의 큰 목소리에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아들은 노력해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고모. 오랜만이네요. 아들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조카는 수줍은 듯이 아들 뒤에 숨었죠. 우와, 많이 컸네. 잘 지내고 있어? 시누이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은 조금 어색한 듯 했지만 고모의 포옹을 받아주었죠. 네, 고모.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신우이가 말했어요. 얼마 만에 보는데 벌써 들어가냐? 좀 더 있다가.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고모, 입시 준비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날 때 더 이야기 나눠요. 신우이는 조금 서운한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고모가 응원할게.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죠. 아이고, 요즘 애들은 정말 바쁘구나.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는 신우이를 달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조카는 이리저리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래도 이해해줘. 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조카도 옆에 앉혔죠. 근데 언니, 미대 준비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그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신우이가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미대 입시는 정말 힘들어. 실기 시험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하고. 신우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듣고 있었어요. 그때 조카가 갑자기 일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가만히 앉아 있어. 조용히 있어야지. 신우이가 조카를 나무랐지만 조카는 이미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집 안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카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조카는 아들 방 안이 궁금했는지 주변을 기웃거렸죠. 하지만 신우이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저는 조카가 아들 방으로 들어가는 걸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야, 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조카는 어느새 제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어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몇 분 후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아들의 비명 소리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조카가 아들의 방에서 울면서 뛰어나왔죠. 무슨 일이야? 신우이가 놀라서 조카를 안아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미 아들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아들의 방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물감들이 엎질러져 있었고 붓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이젤은 넘어져 있었고 그 위에 있던 그림은 찢어져 있었죠. 아들은 그 한가운데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아들,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망가진 미술 도구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신우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이랬어? 조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저게 혼자 넘어졌어. 에이, 그깟 물건 망가진 걸로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애가 장난치다 생긴 일인데 뭘.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네려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되겠지. 그깟 미술용품이 얼마나 한다고.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슬픔은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죠. 고모,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 줄 아세요? 이건 단순한 미술용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제 꿈이고 미래라고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신우이도 놀란 듯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무신경한 말을 내뱉었죠. 아이고, 꿈이라고? 그림 그리는 게 무슨 꿈이야, 취미지. 이참에 미술 같은 거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 게 어때? 네 실력으로 미대 가기도 힘들 텐데. 신우이의 말에 아들은 더욱 화가 난 듯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망가진 붓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고모, 이 붓 하나가 10만 원이 넘어요. 이건 수입붓이라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물감들, 이 캔버스, 이건 다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온 알바비랑 용돈으로 겨우 산 거라고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데요. 제 작품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신우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이고,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조카가 아직 어린애라 그랬을 뿐인데, 그리고 너가 그렇게 화를 내니 조카가 얼마나 놀랐겠어? 어서 조카한테 사과해.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잖아. 조카가 어리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되지. 게다가 이 도구들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들이 알바도 하고 용돈도 모아가며 겨우 산 거야.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언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다 물어내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나는 그저 현실적으로 조언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아들의 꿈과 신우이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그녀의 무신경한 발언이 충돌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맞아. 이건 너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이 도구들은 정말 비싼 거야. 몇몇은 수입품이라 구하기도 힘들고.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뭐? 내가 다 물어내라고? 말도 안 돼. 그냥 애가 장난치다 생긴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그는 바닥에 흩어진 붓들을 한 움큼 집어 들더니 벽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현실적인 조언이요. 고모는 제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어요. 아들, 진정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죠. 아들은 바닥에 흩어진 붓들을 한 움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힘껏 벽을 향해 던졌죠. 부러진 붓대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이어서 아들은 이미 찢어진 캔버스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무릎으로 꺾어반으로 접더니 다시 한번 힘껏 찢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이건 제가 며칠 동안 밤새워 그린 작품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물감 튜브였어요. 조카가 마음대로 짜서 이미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감들을 집어들고는 바닥에 던졌죠.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몇 개의 물감들은 바닥에 흩뿌려지며 여러 가지 색으로 바닥이 물들었어요. 이 물감들 하나하나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넘어진 이젤을 붙잡았어요. 하필이면 조카가 이젤을 넘어뜨릴 때 이젤을 펼쳐서 세울 때 필요한 고정핀이 고장 나버렸죠.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그것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쳤어요. 나무 이젤이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망가지는 물건들인데 이젠 다 못 쓰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고모, 이게 장난이에요. 이건 제 인생이라고요. 제 미래예요. 아들, 진정해! 제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신우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녀는 황급히 말했죠. 알았어. 그만해. 고모가 카드 줄 테니까 다시 다 사와. 그렇게 말하며 신우이는 자신의 카드를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정말이죠. 후회하지 마세요.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사. 그깟 미술용품이 얼마나 한다고. 너가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자. 아들은 카드를 들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이렇게 됐나?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얼마나 쓰겠다고? 그러고 몇 분 후 신우이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신우이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해서 울렸어요. 카드 사용 알림이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보던 신우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아들 전화번호 좀 알려줘. 당황한 저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신우이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긁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몇 개 사지도 못했어요. 살 게 많으니까 이따 전화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녀석이 설마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죠. 이게 말이 돼?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갔잖아. 저는 놀라서 신우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큰 금액의 결제 내역이 줄지어 있었죠. 이건 정말 큰일이네. 어떻게 할 거야? 신우이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언니. 이러다 카드 한도 초과될 것 같아. 그때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어요. 신우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죠. 벌써 150만 원이 넘었어. 어떡해. 신우이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얘. 제발 받아봐. 이러지 마.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언니 어떡해. 이러다 정말 카드 정지 되겠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건 너가 책임져야 해. 아들의 물건을 함부로 대한 대가라 생각해. 신우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때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어요. 신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죠. 이제 200만 원이 넘었어. 어떡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카드 사용 알림은 끊임없이 울렸고 신우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언니, 제발 도와줘. 이러다 정말 카드 정지 되겠어. 신우이는 울먹이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건 너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아들이 용돈이랑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겨우 산 물건들인데 조카가 그걸 다 망가뜨렸잖아. 보호자인 너가 책임져야지. 신우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아, 언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들이 들려 있었죠. 아들 왔어? 너 도대체 얼마나 산 거니?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모가 사라고 하셨잖아. 조카가 망가뜨린 물건들 새로 다 산 거야.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가 얼마를 쓴 줄 알아? 이게 말이 돼. 아들은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고모 조카가 망가뜨린 제 물건들 그대로 산 거예요. 더 사지도 않았고 더 비싼 제품을 사지도 않았어요.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죠. 아들은 신우이의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고모, 카드 여기 있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모두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몇 분 후 아들이 손에 봉투를 들고 다시 나왔어요.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과한 행동을 했어요. 신우이는 놀란 듯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어요. 제 행동이 과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고모도 제 꿈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어요. 이 도구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우이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고모가 너무 경솔했구나. 네 꿈을 그렇게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고모, 제가 결제한 물건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고모가 다 부담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신우이에게 건넸어요. 이건 제가 용돈하고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결제한 금액을 다 채우진 못하겠지만 이 정도라도 드릴게요. 신우이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꽤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신우이는 당황해했죠.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내 자식이 잘못한 거고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주세요.
고모. 그리고 앞으로는 조카 관리 잘 해주세요. 제 물건들도 소중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하잖아요. 신우이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모가 앞으로는 네 꿈을 존중할게. 그리고 국화도 잘 가르칠게. 그날의 화해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아들은 여전히 열심히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가끔 조카에게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져요. 신우이도 크게 변했어요. 그녀는 이제 아들의 미술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아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응원의 말을 건네곤 했어요. 네 그림 정말 멋지다. 고모가 이해를 못해서 미안해. 이제 네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겠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고모. 이제 제 꿈을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돼요. 조카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오빠, 나도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며 신우이도 흐뭇해하곤 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다 너 덕분이지.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웠죠. 신우이는 가끔 아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미술 용품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특별히 준비했어. 라며 선물한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에 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신우이와의 관계는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어 갔어요. 조카 역시 아들의 작업 공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가끔 아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아들의 미대 입시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들을 응원할 거예요. 신우이도 입시 당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와서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죠. 고모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든든하게 먹고. 시험 보러 가자. 이 모든 일이 있고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우이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죠. 여보가 중간에서 고생했네. 그래도 어떻게 상황은 잘 해결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해결됐지. 지금은 신우이도 아들 도와주겠다고 난리니까.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폭소를 터뜨렸어요. 하하하. 이거야말로 완벽한 자업자득 아닌가? 내 동생도 참 자식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남편의 반응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맞아.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때로는 이런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 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장했을 거야.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신우이도 아들의 열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소동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우리처럼 때로는 갈등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돈독해지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니까요.